석진은 대식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단다. 그 한 문장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켜버린 것처럼 조용했는데요.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부탁과 모두 알아야 한다는 양심이 싸우기 시작했고, 석진은 자기 마음의 법정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유죄와 무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는데요. 이혼 서류를 책상에 올려두고도 서명을 망설였습니다. 오래 산 정이란 게 얄궂어서 미운 마음 위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집 앞을 서성이던 대식, 밤샘 일하고도 새벽에 설렁탕을 사들고 들어오던 대식, 다 지난 이야기라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위로 또 다른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두고 무철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대식의 말이었습니다. 해숙은 당신은 늘 중간만 서요. 가족도 약속도 다 안고 간다면서요. 결국 다 놓쳤잖아요 라고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는데요. 정작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상처가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지는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막대 먹은 딸이라잖아. 그래요, 제가 막대 먹었어요. 그 말 뒤에는 인정받고 싶었던 긴 세월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해야 겨우 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지는 복권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버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고 한 대식의 말은 미진에게 가족보다 친구로 변주되어 들렸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쉬운 번역을 싫어하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거칠고 날선 번역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야 덜 아픈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김아지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대식의 차녀인 아지는 부뚜막에서 손맛을 더해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요. 손이 바쁠수록 마음이 잠깐 덜 시끄러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아지는 대식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대신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이간에 좋은 나물로 무쳤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말끝마다 보이지 않는 질문표가 대식의 표정 위로 흔들렸습니다. 대식은 그 질문을 알아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맛있다라고 말하면서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는데요. 내려놓는 시간만큼 비밀이 길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태아는 직설적이었습니다. 부뚜막 주방에서 아진이 간장 베이스를 잡다가 소금을 깜빡하자 태아는 오늘따라 집중이 안 되네요. 김아진 씨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투는 늘처럼 가볍게 툭 던진 것 같지만 태아도 아진의 달라진 표정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진은 고개를 저으면서도 잠깐 멈추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좀 피곤하셔서요. 태아는 그 피곤이라는 말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람은 아플 때도 피곤하다고 말하는 법이니까요. 피곤이 오래가면 병이죠. 김아진 씨 혼자 버티는 건 요리에도 사람에도 안 좋습니다. 툭 던진 말 같았는데요. 그 말이 아진의 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한편 무철은 규태를 몰아붙일 명분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대운빌딩과 복권 약속, 이건 전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는데요. 사실 누구보다 무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의라는 단어 안에도 자기 지난날의 후회와 보상 욕구가 끼어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정확하고 싶었고, 그래서 더 매몰차 보였습니다. 규태, 네가 시작했으니 네가 끝내라.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틀렸었는데 네가 먼저 사과해주면 안 되겠니? 규태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식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식의 병을 알 리 없는 규태가 우연히 약 봉투를 들고 나온 대식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규태는 피하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대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규태는 그 뒷모습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눈을 똑바로 못 보는 건 네가 무철에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지키겠다 했을 때였어. 그때부터였어. 규태의 말은 사과 같기도 했고 변명 같기도 했습니다. 대식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그게 유일하게 남은 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데요. 규태는 그 유일하게라는 단어에 걸렸습니다. 사람은 한때의 선택을 자신의 전체로 착각하곤 합니다. 규태는 그 유일하게를 나눠 가지는 연습을 해볼까라고 말하려다가 끝내 삼켰는데요.
그런 말은 아직 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석진은 결정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부탁도 지키는 방식으로요. 먼저 미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당분간 아버지 건강검진을 더 촘촘히 잡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되는 말 조금만 줄여줘. 미진은 곧장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석진은 숨을 고르며 말끝을 돌렸습니다. 그냥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하자, 그 얘기야. 그 말은 반쯤의 진실이었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때로 반쯤의 진실이 더 오래 버티게 도와줍니다. 해숙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대식의 병원 예약 문자 한 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 날짜, 진료과. 손에 쥔 휴대폰이 갑자기 뜨거워졌는데요. 눈앞의 글자들이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였고 결국 집 앞 골목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오래된 감정이 한꺼번에 부서지듯 밀려왔습니다. 당신 아프죠? 해숙은 대문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식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부탁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식은 습관처럼 말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해숙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난 괜찮지 않은데요. 그날 밤 집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대식, 해숙, 미진, 석진. 말이 필요 없는 공기가 내부를 메웠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는데요. 대식이 드물게 먼저 말했습니다. 밥 같이 먹을까요? 평범한 제안이었는데 그 평범함이 모두를 붙잡았습니다. 밥상 위로 된장국과 부침개, 그리고 아진이 보내준 나물 세 가지가 올랐습니다. 서로 젓가락을 들며 마음이 가장 단단한 곳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피가 오히려 다리를 놓았습니다. 미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복권 얘기 일단 접어두자. 그거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밥 먹자. 해숙은 밥을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요. 나중 아니고요, 지금요. 석진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이상한 합의였는데요. 진실을 인정하되 말로 확인하지 않는 합의. 그 합의는 오래가지 못하겠지만 그 밤만큼은 가족의 숨을 이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부뚜막에서 아지는 장아찌를 다지다가 문득 울컥했습니다. 눈물은 소금보다 짰는데요. 울음이 식은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침착함이 생겼습니다. 그 침착함으로 아지는 태아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주세요. 아버지 드릴 음식 같이 만들고 싶어요. 태아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네. 대답은 짧았는데 마음은 길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시간의 부담이 덜한 식단을 고민했고 대식이 좋아하는 담백한 국물에 향을 살짝 더했습니다. 태아는 칼날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아프다고 다 무너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바라봐주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김아진 씨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지는 대답 대신 대파를 송송 썰어 올렸습니다. 그게 오늘의 대답이었습니다. 한편 무철과 규태의 싸움은 다시 불붙었습니다. 무철은 법적 절차로 밀어붙이겠다 선언했고 규태는 그럼 버티겠다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대식의 이름이 둘 사이 대화에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등장했습니다. 대식이 아프대. 소식은 소문보다 조용히 퍼졌습니다. 무철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규태는 무철의 눈을 피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럼 복권 얘기 당분간 미루자. 무철은 이상하게도 그 말에 바로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정의와 약속의 간격이 어색하게 벌어졌습니다. 미루는 건 네가 원할 때마다 하자고 한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무철이 더 매섭게 말하려 했는데 말끝이 힘을 잃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이름, 대식. 그 이름이 두 사람의 어조를 낮추었습니다. 결국 무철이 먼저 내렸습니다. 일주일만 숨 돌리자. 그 대신 네가 빌딩 등기권리증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 규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평화가 생겼습니다. 얄팍하지만 필요한 평화였습니다. 일주일 사이 가족들은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잘 잤어요? 라고 묻는 것, 저녁에 함께 앉아 감사했던 일을 하나씩 말하는 것. 사소한 의식은 생각보다 사람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그 의식 가운데서도 가장 빛난 건 아진이 준비한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대식은 회사에 들고 가서 점심시간마다 뚜껑을 열었는데요. 반찬 사이사이로 물 많이 드세요. 오늘은 햇빛이 좋았어요. 같은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말 대신 손으로 전한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딸에게로, 딸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조용히 왕복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길은 늘 짧았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 우연히 병원 진단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간경화 말기, 추정 생존 기간 6개월. 활자가 쇳덩이처럼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미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대식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숨겼어요? 해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석진은 준비했던 반쯤의 진실이 산산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식은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미리 아파하시는 걸 보기 싫어서. 그 말에 방 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미진의 눈물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부터 함께 아파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원망도 사랑도 아니고 함께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대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석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의 법정은 이 순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실 공개 유죄, 사랑 유지 무죄. 이상하게도 둘은 동시에 가능했습니다. 이 소식은 결국 무철과 규태에게도 제대로 전해졌습니다. 둘은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대식이 우리 셋이서 젊을 때 했던 약속 기억나냐? 무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누가 넘어지면 둘이서 번갈아 업어준다. 규태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업어줄 차례가 왔네. 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권도 빌딩도 그날만큼은 뒤로 밀렸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대식을 찾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말이 앞서고 다른 한 사람은 말이 느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날만은 느리고 빠름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미안했다. 고맙다. 아직 안 끝났다. 짧은 문장들이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그날 밤 부뚜막 뒤편에서 태아는 아진에게 말했습니다. 김아진 씨, 오늘 요리 아버님 입맛 돌아오는 소리 들렸어요. 아진은 웃었습니다. 요리로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태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바뀝니다. 적어도 오늘은요. 아진은 그 대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대식은 옅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요. 아진은 방 안의 향을 은은하게 퍼뜨리고 이불 끝을 살짝 당겨 덮어드렸습니다. 그 손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요. 그리고 다음 주 무철과 규태는 대운빌딩 문제를 일단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대식이 치료가 안정될 때까지 돈과 서류 이야기는 공론장에 올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당사자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론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이 가족들은 두 번째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일요일엔 모두가 부뚜막으로 모여 함께 요리를 한다. 첫 메뉴는 대식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멸치볶음과 감자조림, 그리고 아진의 새로운 시도로 만든 가벼운 수육이었습니다. 태아가 옆에서 간을 봐주고 석진이 접시를 놓고 미진이 장난처럼 옛 얘기를 꺼냈습니다. 해숙은 살며시 웃었습니다. 대식은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한 점을 집었습니다. 맛있네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집은 때로 한 점의 맛에서 다시 세워지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철과 규태의 잠깐의 평화는 대식의 병세 변동과 함께 새로운 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치료 방식을 놓고 가족 사이의 의견이 갈라지고 복권 약속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문서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 문서를 본 해숙은 오랜만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대식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다시 가족의 축으로 서겠다는 신호였는데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결정을 향해 가는 길에는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겠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숨을 같이 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석진은 아버지의 부탁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아파하지 말자를 미리 사랑하자로 바꾸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작은 녹음기에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시간을 그리워하게 될 때 그 목소리가 서로를 다시 불러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석진을 버티게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산책 나가요. 길게 말고요. 짧게라도. 대식은 웃었습니다. 그럼 짧게 나갔다가 길게 돌아옵시다. 그 대답은 이상하게 건강했는데요. 마른 때로 병보다 튼튼해서 사람을 잠깐이라도 살게 합니다. 이렇게 비밀은 진실이 되었고 진실은 함께 버티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무철과 규태는 오래된 우정의 무게를 다시 재고 있었고 대식의 집에는 소리 없는 의식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진과 태아는 음식으로 마음을 붙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미지는 말의 힘을 조절하는 법을 조금씩 익히고 있었습니다. 패숙은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졌고 석진은 기록과 사랑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에 또 다른 파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끝날 때까지 같이 갑니다. 그 말이 조용히 집을 채웠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래 가길 바랐습니다.